안녕하세요. 형편없는 시댁을 만나 결국 이혼을 하게 된 30대 이혼녀입니다. 누구에겐 시답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사로운 서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을 들려주고자 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원래 어느 집에서든 시댁과 친정 문제로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건가요? 저희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건가요? 하소연이라도 해서 위안을 얻고 싶어 이렇게 라디오를 찾게 되었네요. 부부가 돼서 한 번도 다툼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인정하지만 남편과 제가 서로에게 감정 상하는 것이 어째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자꾸 시댁과 친정이 걸려야만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또한 그래요. 제가 딸이었을 땐 마냥 즐겁기만 했던 명절이 며느리가 되니까 다이어트 기간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행복하고자 시작한 결혼인데 저는 살아온 세월 중 역대로 불행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기까지 1년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죠. 그 짧은 시간조차 글로 남기려니 더 함축하고 줄여야 되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저의 경험을 살려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장기간 연애를 했는데 결혼 약속이 주변에게 알려졌을 때 주위에서 선 넘는 조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축하만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고 동거와 결혼은 다르다면서 결혼 신중하게 결정하는 건 맞냐고 수도 없이 묻더군요. 아줌마 아저씨 되는 직장 동료들이 특히나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았습니다. 그때는 시모시부가 한 10대 명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인생사 함부로 말하는 잔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한 건 결혼이 10년의 연애의 종착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나이 35살에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 연애의 과정을 거쳐 결혼까지 도달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을 한번 갔다 오고 나니 결혼에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네요. 남편과는 제 첫 직장에서 만나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남편은 첫인상부터가 순둥순둥한 스타일에 약간 자기 취미에만 푹 빠져 사는 괴짜 느낌이 강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었고 남편과 어울려주는 사람도 굳이 업무 얘기 아니면 다가가질 않더군요. 저는 그런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바람둥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그 뒤로 여자인 친구가 없는 사람들만 만나기로 다짐했었거든요. 하필 그 시기에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던 거죠. 다른 동료들은 남편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성격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남편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면 남편이 대답을 잘해줬어요. 저는 그런 심심찮은 대화 사이에서 남편의 은근한 개그 포인트를 느꼈는데 그래서 완전한 호감으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대시를 해서 이어진 만남이었고 연애 기간 내내 제 기대와 같이 남편은 주위에 여자 없이 저랑만 어울리는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어요.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을 시점, 제가 남편을 개과천선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운두년 같던 사람이 저와 연애를 하면서부터 점차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된 것도, 신뢰받는 팀장으로 승진된 것도,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적당한 배려를 하게 된 것도 전부 제가 남편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였습니다. 원래 남편을 알던 사람들은 남편의 변한 모습을 신기했고 남편은 어딜 가나 여자친구 잘 만났다는 소리를 들었죠. 결혼 신중하게 하라는 소리를 잔뜩 들은 저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남편의 청혼으로 결혼을 하게 된 저는 그야말로 나름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변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만이 너무 컸던 탓에 저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충분히 제 손맛대로 주무르며 현명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봤었죠. 그때만 해도 제게 남편이란 존재는 결혼을 해도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이 남자 아니면 더 이상 내 결혼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을 연애했는데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만 다르지 연애하던 때와 차이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이 다가온 시기에 저는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고 했는지 아주 제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왜 명절 때마다 뉴스에 명절 증후군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설날이 다가오던 때에 저는 남편의 낯선 모습을 마주했어요. 이번 명절에 우리 식구 다 같이 태국 여행 가기로 했어. 장모님한테 이번 명절 방문 못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어? 갑자기 무슨 여행?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안 돼. 우리 엄마는 혼자야. 친척들도 다 서울에 살아서 엄마 들여다봐줄 사람도 없단 말이야. 내가 가야 돼. 다음 명절 있잖아. 그때 종일 친정에 있어주면 되지. 이 여행회사 상여금이랑 명절 보너스 덕분에 가는 거라서 이미 호텔까지 싹 다 예약 끝났단 말이야. 이번만 그렇게 해. 친정 방문을 선심 쓰듯 다음 명절로 미루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사실을 명절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시댁 전체가 태국 여행을 가기로 했고 저도 그 여행을 따라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왜 당사자인 제게 통보하듯 말해주는 걸까요? 제 동의는 구하지도 않고 멋대로 결정한 남편에게 기분이 상한 것도 상한 거지만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결혼을 한 이상 첫 명절만큼은 며느리로서 시댁과 함께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 따라갈 수밖에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흔쾌히 상관없다고 하면서 이번에 이모네가 내려오기로 했다고 걱정 말라네요. 오히려 해외 나가는 제 걱정을 더하면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괜찮을 리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친척들이 매번 와줬던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외동인 저와 엄마 둘이서 명절 음식을 간단히 했고 아빠 차례 지낸 뒤에 소소하게 명절을 즐기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명절에 당연히 갈 거라고 떵떵거려 놓은 탓에 엄마는 아마 친척들에게 전화가 와도 여느 때처럼 저와 같이 명절을 보낼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저 포함 사위까지 같이요. 그런데 제가 아예 못 가게 되었잖아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제가 명절 음식 준비 안 하고 시댁에 시달리는 것 없이 놀러가서 좋겠다고 부러워했지만 여행도 여행 나름이지 않습니까? 시댁 식구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만 동떨어진 구성원이잖아요. 시댁 식구랑도 저는 아직 못 친해졌는데 시댁들만 아는 친척들까지 다들 신이 나서 즐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여행 내내 피곤하기만 했어요. 같이 가는 대상들이 누군지에 따라 여행도 추억이 될 수가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게 시댁들과의 첫 여행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미천이 될 경험이 된 듯 싶네요. 다른 애 있는 가정들이라 저랑 남편만 신혼이었거든요. 그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게 놀고 즐기는 걸 저희 부부는 시부모 모시는 효도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모는 또 땀이 얼마나 많은지 태국에서 삼켜 죽겠다고 엄청 징징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시부 데리고 남자끼리 오붓하게 부자 여행 즐기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시모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행은 고작 3박 4일이었는데 그 3박 4일 동안 시모의 투덜거림에 시달렸더니 한 달은 죽치고 고생하다 온 기분이더군요. 예, 새아가. 이 집에 직원 좀 콜해서 샴푸 새 걸로 바꿔놓으라고 좀 해. 태국이 위생 안 좋기로 말이 많더라고. 이 샴푸나 바디워시에 무슨 짓을 했을 줄 알고 쓰겠니? 어머님, 원래 여행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깔끔하고 멀쩡한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위생이 걱정되시면 다른 나라로 여행 오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는 거니? 하여간 요즘 것들은 말대답이 많아서야. 됐다. 그냥 내가 가져온 핀으로 씻던가 해야지. 시모는 저와 같이 다니는 내내 모든 것에 불평하고 불만만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툴툴거려도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모가 그러니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참아야만 했거든요.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시모는 비행기 자리까지 제 고막에 피가 나도록 시시콜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그날 저는 남편 앞에서 표정을 썩히며 다신 시댁이랑 여행 못 가겠다고 이제 명절 때 여행 약속 잡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자고 했어요. 어차피 일주일 연차냈잖아. 내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녀오자. 엄마 아마 명절 내내 혼자 보냈을 거야. 이모네 간다고 했었는데 차 문제 생겨서 못 갔대. 다음 명절에 가기로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 어느 세월에 포항까지 갔다 와. 내일까지는 고속도로 막힐 것 같은데. 그래도 출근하기 전엔 좀 쉬다가 가야지. 자기 웃긴다. 비행기 타고 태국은 뿔뿔 돌아다니면서 같은 땅인 포항은 왜 못 가? 못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거 아니고? 솔직히 피곤해서 그래. 노는 것도 좋은데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 사람이 다시 힘내서 일하려면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어? 또 상여금 받으면 그땐 장모님 모시고 갔다 오면 되니까.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피곤하다고 사우나 다녀오겠다는 남편은 끝까지 친정 가겠다는 말에 확신을 안 주고 나가버렸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더 말하기 싫을 만큼 서운함을 느꼈어요.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친정엄마한테 다음날 간다고 미리 말도 해놨었거든요. 엄마를 2번 실망시킬 수도 없고 실망 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저 혼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친정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저더러 어디 가냐고 묻는 겁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미운 점이 보이니까 발소리 내는 것마저 싫어서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친정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보고 왜 이렇게 고집 부리냐고 하는 거 있죠. 자기 혼자 내려가면 장모님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어제 이미 이 얘기는 마무리한 거 아니었어? 뭘 뭐라고 생각해. 시댁은 태국 여행 보내주고 처가에는 문자 한 통 덜렁 남기는 인정머리 없는 사위라고 생각하겠지. 우리가 언제 얘기를 끝냈어?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나가버린 사람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 식구만 여행 갔다고 시위하는 거야? 장모님 입장에선 오히려 딸이 명절 음식 때문에 고생 안 해서 고마워하실 텐데. 남들은 제발 시댁이 여행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보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래서 내가 여행 내내 즐거웠어? 어머님이랑 한방 쓰면서 3박 4일 동안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어머님 뒤치다꺼리만 했어. 남의 엄마 뒤치다꺼리 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다들 어머님 맞기 싫으니까 나한테 떠민 거면서 오히려 나한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뒤치다꺼리? 너 지금 말 다 했냐? 엄마가 평소 잔말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그걸 며느리 입장에서 욕을 해? 그것도 내 앞에서? 왜? 너희 엄마 함부로 얘기하니까 화나니? 네 엄마 중요한 건 알면 내 엄마가 중요한 건 왜 몰라? 네가 사위라면 적어도 우리 엄마한테 성의는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첫 명절이야. 나만 시댁에 잘 보여야 돼?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집을 얕봤으면 감히 내 앞에서 처가를 무시해? 서운한 마음에 말이 억세게 나갔는데 남편이 그것에 화가 났는지 제가 짐 싸고 있는 가방을 발로 뻥 차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친정 가주면 될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옷만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랑 남편은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몇 시간을 달려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내내 피곤할 텐데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저희가 막상 도착하니 너무 기쁜 표정으로 반겨주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엄마 앞이라고 나름 사위 노릇은 했습니다. 길에 소고기를 사서 엄마한테 선물로 주었죠. 같이 후하게 식사를 하고 당연히 하룻밤 자고 가려고 엄마가 마련해준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한테 시댁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옆에 있던 저는 방 안이 조용하니까 통화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못 산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갔단 말이야? 새아기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해외에서 많은 식구들 인도하느라 애쓴 너를 기어이 끌고 나간 거냐? 당장 새아기 바꿔봐라.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꼬박 제게 전화를 넘기더라고요. 여보세요 한마디 하자마자 시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렸고 이미 남편 통화할 때 엿들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명절이니까 내 부모님을 찾은 건데 그게 이렇게 욕까지 먹어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죄지는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건지 순간 서럽더라고요. 시모가 잔소리 끝나고 알겠냐고 재차 확인하는 말에 저는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짜증나서 대답도 안 하고 냅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시댁에서 저를 불렀다고 저녁에 같이 시댁에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마음 상했다는 걸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속이 꽉 막히는 것 같고 더는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도 무시하고 시댁을 나몰라라 했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느 날 퇴근하고 귀가했는데 시모가 신혼집에 떡하니 앉아 기다리고 있지 뭡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길래 그 눈만 봐도 피곤하고 숨이 막히더군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음식하기 싫어서 일부러라도 시댁 여행 보내주고 그러는데 넌 뭐가 불만이라서 우리 아들을 구워 삶았니? 내 말 듣기 싫다고 전화기까지 팩 끊어버리고 물어보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시집 가신 거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님 친정은 찾지도 않고 시댁만 챙기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버님은 사위 노릇 안 하면서 어머님한테 며느리 노릇 강요한 적 정말 없었어요? 어머님도 시댁살이 겪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여자들 기싸움 때문에 생긴 문화잖아요. 제 말에 시모는 잠깐 흠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시부 성격이 꽤 가부장적이던데 차별을 안 당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금세 표정 관리하던 시모는 저한테 떳떳하게 주장하더군요. 남편이란 건 당연히 모셔야 되는 존재다. 나 때는 그게 당연했던 때였어. 그러니 내가 시댁 사람들한테 한 소리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너처럼 불만 품고 대드는 짓은 안 했단 말이다. 내가 친히 걸음해서 경고했으니 앞으로 어찌하나 단단히 지켜볼 거야. 시모는 제게 또 다른 말대답을 들을까봐 자기 할 말만 줄줄줄 말을 하고 불이 나게 신혼집을 떠났습니다. 피곤한 상대 앞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건 남편 하는 짓과 똑같더라고요. 제 결혼이 불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던 겁니다. 남편과 다툼을 해본 건 당시 명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전에는 웬만하면 저와 서로 맞춰주면서 지내온 사람이었는데 명절을 한번 겪고 나니 그 이후부터는 약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집안일도 같이 했었는데 점 집안일에는 손을 뗐고 월급 좀 올랐다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술 사는 자리까지 많아지더라고요. 원래는 사람들과도 잘 못 어울리는 괴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운둔한 성격을 바꿔줬더니 저한테 부메랑이 되어 꽂힐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랑 제 뒷담이라도 하는 건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집에 오면 남편이 술 주사로 꼭 제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홍보팀에서 당신 보고 고집 좀 줄이래. 그런 마인드로는 기발한 아이디어 못 나온다고. 후배들 좀 그만 잡아. 후배들이 당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르지? 술만 마시면 저런 식으로 저에 대한 단점을 콕콕 집어냈습니다. 남편이 주구장창 제 단점을 꼽으니 처음엔 정말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땐 저도 모르는 사이 직장에서 말수가 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먼저 언급하면 동료들이 후배다 보니까 그냥 남편한테 맞춰서 끄덕끄덕 해주는 거지 뭡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한날 친구 남편이 하는 대창집에 남편이 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땐 남편이 회식 있다고 말도 안 해줬던 때라서 저도 포기하고 그러려니 있었는데 친구 남편 말로는 남편이 제 흉을 엄청 본다고 하면서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연락을 했대요. 친구 남편 앞에서 너무 쪽팔리고 동네 창피했지만 그와 동시에 열이 확 올라서 결국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남편 혼자서만 잔뜩 취해서 하하호호 웃으며 진짜 제 흉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저처럼 성깔이 강하면 안 되고 고분고분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뒤이어 있는 말에 저는 끝내 그 자리를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랑 잠자리에 대한 것도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술 취했다고 해도 할 말 못할 말은 구분해야죠. 구분 못할 정도로 마시면 그건 짐승이잖아요. 저는 친구 남편한테 술값 2배로 계산하겠다고 하고 술을 꺼내서 뚜껑을 땄습니다. 남편 머리 위에 2병이나 콸콸 쳐부어 버렸어요. 그제서야 동료 후배들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자빠졌네요. 다들 잘 보고 가서 꼭 소문 좀 내줘요. 김 팀장님이랑 회식했는데 배우자 흉 보다가 개꼴났다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사람 있으면 네 말이 맞다고 맞춰주지 마요. 그럼 이런 개자식이랑 같은 급으로 비춰지니깐. 그만 가봐도 좋다는 제 말에 동료 후배들은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겨우 중심 잡고 일어난 남편은 저를 알아보더니 무작정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걸 제가 다시 싸대기 날려 넘어뜨렸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개망신 당할 거면 내 얘기 좀 하지 말아줄래? 당신 와이프라는 거 숨기고 싶거든. 고작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나한테 청혼했니? 참, 10년 연애 기간이 후회스럽다. 그날 남편은 필름이 끊겨서 잘 기억도 못했습니다. 저더러 혹시 회식 장소에 온 적 있냐길래 제가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내뺐더니 그걸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직장에서 자기를 보는 시선이 이상한지 모르겠다고 예전에 왕따였을 때랑 같은 기분이 든다더군요. 남편 말로는 자기가 사회성 부족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했던 당시가 떠오른다면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어요. 남편도 자기가 왕따 당했을 때 나름 트라우마였나 봅니다. 남편 말대로 직장에선 남편 안 보는 데서 다들 남편 뒷담을 까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동료들이 저만 보면 결혼 실수했다고 동정표를 많이 던졌어요. 남편을 그 꼴로 만든 게 저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그리 막 유쾌하진 않은 거 있죠. 10년이 후회스럽다가도 한편으론 같이 나눈 정이 있어서인지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내 선에서만 해결할 걸 그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의미 없는 잡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다시 남편을 끌어내리는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몇 달 전에 있었던 두 번째 명절 말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남편과 완전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설날에 시댁에 해외여행으로 제게 실망을 안겨줬던 남편은 제 경고도 잊고서 추석마저도 시댁 주도하에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또 친정에 안 갈 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무시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나 이번엔 절대 안 가.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나한테 뭐든 기대하지 마. 엄마 아빠가 명절에 여행 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떡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 자기야말로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당신 효도를 내가 왜 같이 해야 되냐고.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당신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의견이라는 게 없어? 적어도 나랑 의논해보겠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할 수가 있어.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살다 보니까 가족 말도 어련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왜 이제 와서 나더러 남의 말 듣지를 말래? 내가 줏대 없이 흔들리고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알려줬어? 그랬으면 당신 지금 팀장 자리도 못 올라갔겠지. 아, 됐어. 말하기도 피곤해.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내버려 둘 테니까 당신도 내가 내 부모님 챙기는 거 신경 꺼. 야,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모셔? 다른 집 여자들은 다 애 있단 말이야. 엄마는 벌써 너랑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모셔. 네가 자식이잖아. 나도 내 엄마 있어. 내가 왜 네 엄마 모시느라 우리 엄마를 혼자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날 새벽 남편이 자고 있는 몰래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엄마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려가는 길에 이미 사정을 얘기해놨기에 저는 도착해서 엄마한테 혼자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엄마는 오히려 늦은 새벽에 온다고 고생했다며 따뜻한 이부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옆에서 자는데 그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귀하게 큰 딸인지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명절은 바로 이렇게 정겹고 따뜻한 날이었는데 어쩌다가 피 튀기는 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엄마 여권을 챙겨서 엄마를 모시고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일본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에 찾아올까봐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죠. 엄마를 데리고 그대로 일본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에 있어 몰랐더니 착륙하고 휴대폰을 확인하자마자 남편한테 불티나게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문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당장 안 돌아오면 이혼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이란 말을 감히 먼저 꺼내는 것도 제 입장에선 가짠더라고요. 이혼하자고 하면 제가 쫄아서 당장 튀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아싸 잘됐다 싶어서 그 문자에만 동의 답변을 보낸 뒤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즐거운 일본 여행을 하는 동안 시댁 생각 안 하고 즐겁게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런 게 여행이란 느낌을 잔뜩 받았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지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일본 여행을 끝내고도 일부러 신혼집을 안 가고 친정에 있었어요.
회사에 연차를 몰아내서 출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우편으로 이혼 서류만 보냈죠. 한 일주일 지났을 때 남편이 초췌한 몰골로 친정을 찾아왔더라고요. 자기야, 도대체 왜 이래? 이혼 서류만 보내고 연락도 안 받는 게 어딨어? 제발 집에 좀 들어와.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그랬었나? 결혼하자마자 얼굴색 바뀌면서 당신 입맛대로 살길래 이미 당신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먼저 이혼 얘기 꺼낸 사람이 갑자기 왜 아쉬운 척이래? 아니야. 그건 여행 당일에 당신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식구들이 난리 나서 나를 닥달하잖아. 이혼, 그건 홧김에 한 소리였지. 절대 진심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집에 가자, 응? 왜? 여행 가보니까 당신 식구들이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지 느꼈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시 네 엄마 뒤 봐주길 바래서 온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죽는 줄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징징거리던지. 당신 태국 여행 때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몰라줘서 미안해. 출근을 안 하니까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려. 회식에도 안 껴주고.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을 했던 건지 친정엄마한테 줄 명절 선물까지 챙겨왔더라고요. 한우 세트랑 제주도 여행 상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 넙죽 엎드려 제발 집에 돌아가자고 애원했어요. 자기를 데리고 살아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사정하더군요. 장모님, 제발 이 사람 좀 설득해주세요. 저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존재인지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고 말고. 그런데 자네가 오죽 잘못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나올까. 그래도 반성하는 마음이 갸륵하니 한 번쯤 용서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딸? 친정엄마는 남편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나 봐요. 저한테 한 번만 눈 감아주자고 같이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반성하는 낌새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남편과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이러한들 시댁의 입장과 다르다면 결국 쳇바퀴 돌듯 같은 짓을 반복하는 셈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시모한테 전화해서 입장이 같다는 걸 증명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직 시모랑 얘기 안 해봤다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봤죠. 남편이 시모랑 말 맞춰서 괜히 저를 꼬드겨서 다시 집안 식구로 들인다면 그건 그거대로 제가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시모한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돌려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시모가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는데 받자마자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런 썩을 년을 봤나. 내가 살다 너처럼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여자는 처음 봤다. 어떻게 명절에 시댁을 나 몰라라 하고 잠수를 탈 수가 있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책임을 다하고 나를 모셨어야지. 감히 도망을 가? 내가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명절에 여행 다녀왔다는 소리도 못했어. 저는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기에 그리 놀라지 않았는데 남편이 꽤 많이 당황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했던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 엄마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하대하는 시모의 인성을 엄마가 똑똑히 들었지 뭡니까. 제가 욕먹는 며느리라는 걸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서 저 또한 뒤늦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도 제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항상 저를 다독여주기만 하던 엄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마루에 서 있다가 맨발로 남편 앞까지 뛰어가 휴대폰을 뺏는 거 있죠. 이 욕심쟁이 할망구 같으니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사부인같이 개차반 쓰레기인 여자는 또 처음이네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몰상식한 욕짓거리를 내뱉어요? 사람 같지도 않던 그쪽 아들을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으면 우리 딸한테 넙죽 엎드려 절을 해야지요. 뭐? 누구를 모셔요? 뭐야? 이봐요 사부인. 보니까 지금 며느리랑 같이 있나 본데 며느리가 감히 하늘 같은 시댁한테 어떤 짓을 하고 도망쳤는지 알아요? 명절을 내빼고 거기로 도피해 있는 거라고요. 뭘 좀 알고 따져요. 그 집 아들이 지금 우리 딸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고 있거든요. 불쌍해서 봐줄까 했더니 역시 안 되겠네요. 그쪽 같은 못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대신해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 우리 딸이 더러운 구정물에서 도망쳐온 거구먼. 어머머, 하던 지간이라지만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내가 거기 어딘지 찾아가서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바라던 바네요. 내 딸은 내가 다시 데려갈 테니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같은 자식 둔 엄마 입장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요즘 세상에서 며느리를 그런 취급하면 당신 아들만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다 가는 겁니다. 이 늙구렁이 할망탱이야. 알아들었어? 다신 연락하지 마. 시모와 친정엄마의 말싸움을 보니까 저와 남편 사이의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끊긴 전화는 두세 번 더 왔지만 그때마다 엄마가 전화를 받아서 대차게 욕을 해주고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엄마를 지켜줘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역시 자식은 부모 품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존재인가 봐요. 저는 그날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단단히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만 놀란 것은 아니었는데요. 남편 또한 선하기만 하던 우리 엄마의 돌변을 처음 보곤 완전 사색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친정엄마를 보고서 더 넙죽 엎드리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자기가 처리한다면서 앞으로 시모랑 저랑 만나게 하는 일은 없게 할 거라고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을 해댔죠. 하지만 엄마는 이미 제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들어버린 마당에 남편을 곱게 보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잘할 놈이었다면 진작에 우리 딸이 그런 취급 안 받도록 만들었겠지. 내 딸을 존경한다고 했었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앞뒤 다른 놈이었구먼. 나 더 이상 자네한테 볼 일 없다. 내 피 같은 딸 헐뜯기라고 보낸 시집이 아니야. 엄마가 남편한테 삿대질하면서 집에서 가니 네 잘난 엄마 아빠를 원망하라고 쫓아보냈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의 화난 모습을 처음 봤는데 남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게 쫓겨난 남편과는 무난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짐 챙기러 간다고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을 다시 방문했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이 다시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건 남편이 이혼 조정 기간을 염두에 계속 제 마음을 설득하고자 하면서도 와중에 시모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 제가 남편을 만들다시피 고쳐놨다지만 이 정도로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없으니 시모한테 얼마나 기대고 있었던 건지 시모한테 저를 설득해달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 사부인 건강은 좀 어떠니? 잘 계시고?
언제 한번 모시고 우리 집에 들리거라. 일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가 초대를 한번 못했네. 일정 맞춰서 사부인 좋아하는 식사로 대접할 테니 모셔와. 사부인이랑 합의 잘 보고 너희 뜻대로 살도록 해줄게. 그러니 이혼은 취소하거라. 아직도 처지를 모르시네요?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야지 우리 엄마가 왜 헛걸음을 하겠어요? 우리 엄마는 이대로 저랑 저 인간 관계가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아직도 이혼하면 제가 손해라고 보시나 봐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요. 저 인간이 직급 승진할 수 있었던 거 다 제 덕이에요. 남편 말로는 시모가 사과하러 온다고 하길래 어떻게 사과를 하나 살짝 궁금했는데 사과는커녕 끝까지 자존심 안 굽히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꼴을 보니 굳이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이 채운 쇠고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랑은 같은 회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주쳤는데요. 전 남편이 회사에서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삐친 건지 토라진 건지 그런 건 모르겠고 한 번씩 저한테 실수인 척 커피를 쏟는 거 아니겠어요? 유치한 보복인 거 알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화가 나대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의 쓰레기 같았던 행동들을 동료들에게 그대로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사내에서 왕따 한번 실컷 당해보라는 뜻으로요. 소문이란 건 제가 적당한 화제거리만 던져줘도 알아서 발이 달려 널리 퍼지더라고요. 심지어 과장이 조금씩 더해지더니 최근에 우연히 들은 소문은 제가 알고 있는 전 남편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개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제 의견을 들을 때면 전 남편이 그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배우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인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더 충격이라 소문이 더럽게 퍼졌나 봐요. 이제는 전 남편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수군대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야 된다고 간도 콩할 만한 사람이 감히 시댁을 앞세워서 와이프 무시하고 다니니까 천벌받는 거잖아요. 와이프 욕하는 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 줄도 모르고 신나게 했을 생각하니까 다시 돌이켜봐도 참 한심하네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이 상사한테 깨져서 비상구에서 오는 걸 여자 동료가 봤다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항상 윗선에 결제 보고 올리기 전에 제 검토를 받고 갔던 사람인데 혼자서 하려니까 뭐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 남편의 말이 지독하게도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소중한 줄 모르고 자기 사람이라며 저를 함부로 했으니 꼴 좋네요. 반대로 저는 오히려 결혼을 한 것이 손해였어요. 다들 저더러 전 남편과 왜 결혼하냐고 선 넘는 조언을 해줄 때 들어먹었어야 했다는 걸 이혼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의 말이 무조건 고지식하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 그거 모른 척 외면하고 결혼을 진행시켰다가 제가 눈물나게 혼쭐났잖아요. 시댁이 아무리 잘나면 뭐합니까? 제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친정을 감히 무시하고 깔보는 시댁이라면 당연히 없는 게 낫죠. 이혼을 하고 난 뒤에야 더 상쾌한 날을 보내고 있는 저는 나이 때문에 결혼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서 인연을 만나는 중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닿다 보면 언젠가 제게 알맞은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어요. 대신 다시는 사람을 고쳐 쓰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품을 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전 남편과 10년을 만났으니 과거를 되돌아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떠올려야 할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 아는데 세월도 뼈아픈 경험을 잊게는 못해주는 것 같아요. 세월 헛되어 보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정말 귀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남편 같은 사람 덕분에 만남의 기간이 사람과의 관계의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걸 깨우쳤잖아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잘 알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저 또한 미숙한 성인일 뿐이라는 것도요. 제 나이가 40, 50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나이에 쫓겨서 제 인생을 버리는 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진 않네요. 주변인의 눈치에 줏대 없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저처럼 주변이 조언을 잔소리로 듣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번 계기에 제 자신의 헐랭이 같았던 태도를 좀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언을 걸러 들을 수 있는 길을 길러야겠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변인 말 안 듣고 내 입장 밀고 나갔다가 실패를 하신 적은 없나요? 저보다 더 훌륭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청취자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미천이 되는 경험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제 사연의 결말은 이혼이지만 제겐 이혼녀라는 것이 꼬리표가 아니라 삶의 고충을 이겨냈다는 머리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